여러분, 오늘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가 남았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움. 특히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자녀에게 했던 말, 배우자에게 보인 태도, 부모님께 하지 못한 효도, 젊은 시절 놓친 기회, 쌓아두지 못한 재산, 관리하지 못한 건강.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현재의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후회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은 39세에 정치적 박해를 받아 18년 동안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한창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유배지에서 보낸 세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 조심했더라면, 더 신중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다산은 후회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성찰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며 후세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것을 붙잡는 것은 현재를 잃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의 지혜를 따라 후회를 내려놓는 3가지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지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붙잡지 않는 법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물을 계속 바라보며 한탄한다고 해서 물이 다시 그릇에 담기지는 않는다고. 이것이 후회를 대하는 다산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말되 그것에 붙잡혀 현재를 놓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2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며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것. 다른 하나는 과거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다산은 이 둘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있었던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에 마음을 계속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라보지만 성찰은 미래를 바라본다고. 같은 과거를 돌아봐도 후회는 나를 무너뜨리고 성찰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후회를 글로 써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산은 유배 생활 동안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글을 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후회 하나를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3가지 질문에 답을 적어 보십시오. 첫째, 그때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둘째, 그 경험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셋째, 앞으로 나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는 순간 후회는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용서의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보내는 용서의 편지 말입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의 당신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비록 실수했지만 그것으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 자신을 용서한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과거의 나와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과거의 자신과 결별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옛 관직의 자신, 정치가였던 자신과 이별하고 새로운 학자로서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후회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너는 충분히 노력했어. 이제 나는 너를 보내줄게. 고마웠어. 안녕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중요한 의식입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붙잡지 않는 것. 이것이 다산이 전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회를 배움으로 전환하는 법입니다. 다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교훈이 되고 교훈은 지혜가 된다고. 후회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그것이 쓸모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바꿀 수 없는 실수, 소용없는 후회. 하지만 다산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후회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다산은 유배 생활 중 자신의 과거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왜 정치적으로 실패했는가?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는가? 왜 더 신중하지 못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500여 권의 책으로 남겼습니다. 만약 다산이 후회 속에만 머물렀다면 이런 위대한 업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후회를 배움으로 전환했기에 고통의 시간을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후회에서 교훈 3가지를 찾는 것입니다. 다사는 모든 경험에서 최소한 3가지 교훈을 찾으려 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큰 후회 하나를 떠올리고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첫째, 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 나는 화가 나면 성급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 내 생각만 말하면 관계가 상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는 10가지 세고 심호흡한 후에 말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교훈을 찾는 순간 후회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값진 배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입니다. 다사는 말했습니다.
후회만 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후회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후회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화를 낸 것을 후회한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화가 날 때 먼저 방에 들어가 3분간 숨을 고르기.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내 의견 말하기. 매일 저녁 자녀와 10분씩 대화 시간 갖기.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후회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과거 실수를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르침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 너희는 조심하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뢰하는 사람에게 후회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후회를 나누는 것은 짐을 나누는 것이고 배움을 나누는 것은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후회를 배움으로 전환하는 것, 고통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다산이 전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새로운 오늘을 만드는 법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정작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다가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다사는 유배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하고 명상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하루를 허비하지 않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입니다. 아침 다짐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도 아침에 눈을 뜨면 후회부터 떠올리지 말고 오늘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하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과거에 묶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법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현재의 선행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과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오늘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회를 놓쳤다면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게을렀다면 오늘부터 부지런히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소홀했다는 후회가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걸어보십시오. 건강을 돌보지 않았다는 후회가 있다면 오늘 10분만 걸어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무심했다는 후회가 있다면 오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갑니다. 세 번째 실천법입니다. 감사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비록 자유는 없지만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비록 가족과 떨어졌지만 편지로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후회에 집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감사에 집중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는 과거의 후회를 현재의 기쁨으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4번째 실천법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다산은 50대 후반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더 많은 책을 쓰고 더 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겠다는 꿈. 나이가 들었다고 실수했다고 후회가 많다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꿈을 꿀 수 있는 때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더 성숙한 꿈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새로운 오늘을 만드는 것. 이것이 다산이 전한 마지막 지혜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산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 수많은 후회와 고통 속에서도 과거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학문을 세우며 후세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한 가장 큰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것. 후회에 붙잡혀 현재를 잃지 말고 후회를 배움으로 삼아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3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과거를 인정하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를 글로 쓰고 자신을 용서하며 과거의 나와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과거는 인정하되 그것에 마음을 계속 묶어두지는 마십시오. 둘째, 후회를 배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모든 후회에서 3가지 교훈을 찾고 구체적인 변화 계획을 세우며 다른 사람과 경험을 나누십시오. 고통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드십시오. 셋째, 현재에 집중하며 새로운 오늘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다짐하고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실천하며 감사 명상을 하고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사십시오. 여러분, 후회가 있다는 것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성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후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후회 속에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다산 정약용이 유배 끝에 남긴 마지막 글처럼 과거의 고통은 현재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실천은 내일의 기쁨이 됩니다. 이제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후회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후회를 조금씩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배움으로 삼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후회가 아니라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산 정약용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 모두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며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용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